이제 요즘은 분양가보다 더 싸게 거래되는 입주권이 있다고 해요. 네네네. 네, 대구에서 분양가가 5억인데 네. 지금 2억 4천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근데 네. 유사한 것들은 있었죠. 아, 유사한 거요? 것들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개인 간의 어떤 거래, 뭐 그게 증여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 실질적으로 이제 증여하면서 일정 그 구간은 허용을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 아파트가 얼마야 이렇게 이제 찍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허용 범위를 두고 그 범위 안에서는 뭐 상관이 없거든요. 그 실제 뭐 5억의 거래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네. 내가 한 4억 정도에 신고를 했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는 근거가 여기 보시면 서울에서 3, 40평대만 해가지고 네. 최근 1년 중에서 최고가 대비해가지고 이제 최저가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10개만 지금 뽑아서 보는 건데 지금 최고 가격이 한 9억 4천? 네, 9억 4천 5백이. 9억 4,500에서 4억 7,200이 됐어요. 네. 22년 6월 달에 9억 4,500에 거래가 됐고 2월 달에 4억 7,200에 거래가 됐어요. 와, 8년 지났는데. 네. 반토막이 난 거죠. 네. 그 밑으로도 뭐 40%대 이렇게 되는데 요 거래가 조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요 거래가 조금 특이하고 보시면 4억 7,200인데 직거래예요. 나머지는 6층이 4억 7,200에 거래가 됐는데 7층은 8억, 2층은 7억 1,500. 이러면은 요 정도면은 뭐 7억 1,500, 2층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요 정도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4억 7,200은 조금 전세가 4억 5천인데 4억 7,200이면 조금 그러면 여기에 찍혀 있잖아요. 직거래랑. 두 번째가 지금 보시면 10억 2,800에서 7억 2천, 5억 6천이 떨어진 거죠. 네. 한번 볼까요? 영등포 푸르지 7억 2천 직거래. 직거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물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3월 달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높은 거는 제일 높은 게 14억 5천, 최저가 9억 8천이에요. 그런데 실거래는 7억 2천이 됐어요. 와.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된 거면 이와 유사한 가격이 여기 있어야 돼요. 매물로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거래가 찍혔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거래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요게 거의 대부분 이 가격 차이가 갭이 큰 것들이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9억 5천짜리가 거래가 됐는데 25층이에요. 조금 그렇긴 한데 정말 싸게 거래가 된 거죠. 매물이 그와 유사한 매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매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거래가 갑자기 저층도 아니고 고층이 9억 5천에 찍혔다.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이 대부분인 거지. 실제로 이제 뭐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뭐 10억이 떨어졌어요. 뭐 5억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최근 1년 동안을 제가 저기 지금 기간을 1년으로 잡았잖아요. 1년 동안 거래된 거 최고 가격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최저 가격을 이제 뽑아본 거거든요. 그렇게 막상 뽑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정도로 심하게 이제 가는 것들은 많지 않더라. 금액으로 이제 치환해가지고 이걸 다시 정렬해보면 거의 한 10억 이렇게 갭이 나는 아파트도 있긴 해요. 그런 아파트도 있어요? 네. 와. 9억 3천. 반포자이. 좀 비쌌던 아파트. 그쵸. 잠실주공 뭐. 이게 지금 특히나 30평형대라서 그렇지 전체 면적으로 놓고 보면 13억. 11억 5천. 이런 것들이 있죠. 반포주공 1단지에 이런 것들. 가격을 한번 보시면 25억, 23억, 뭐 28억, 24억 이렇게 되는데 이전에 이제 가격들이 뭐 37억, 뭐 30억대에 거래됐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를 실거래도 이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된 데다가 매물의 가격을 보면 매물 최저 가격이 25억이에요. 그러면 저 정도의 매물이 나왔고 거래도 그 부분에서 거래가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10년 만에 최대로 미분양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아직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최근까지 해가지고 보면 미분양이 한 7만 5천 세대 정도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과거를 보면 과거에 이게 지금 이 기간이 좀 잘려서 그런데 많이 갔을 때가 한 15만까지 네. 갔었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미분양은 뭐 10만도 갈 수 있고 15만도 갈 수 있어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면 미분양 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관건은 이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저게 정말 악성이거든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저게 터지면 건설사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큰 건설사라도. 그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만큼의 빚을 떠안고, 이게 아파트가 특히 거의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네. 하잖아요. 이제 단지 세대수가 크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가 실제로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미분양이 현재 발생을 했다라고 해도 이거는 지금 들어갈 돈이 많은 거지 들어간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준공 후는 이미 내가 돈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돈을 다 집어넣었는데 안 팔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지면 이건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지면 할인 분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판도 안 됐을 뿐더러 아직까지 다 만들어졌는데도 진짜 그렇죠. 공실로 계속 남아있으면. 네. 지금 현재 미분양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 있는 7만 뭐 이렇게 넘어가서 8만, 10만이 됐을 때 네. 준공 후 미분양이 한 4만, 5만이 됐다. 이게 한 50% 정도는 돼야지. 뭐 미분양이? 50%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네. 이제 뭐 이렇게 적어도 3만, 4만 세대 이렇게 이제 네. 준공 후 미분양이 쌓여 있게 되면 네. 이제 정말로 문 닫는 건설사들 여럿 나오고 데미지가 이제 좀 옆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예전에 15만 세대 정도가 미분양이 났을 때는 네네. 미분양이 났을 때 거기서도 아마 3, 4만 정도 세대 네, 정도 그 이상이 이제 준공후가 있었죠. 중고 미분양이 예. 있었나요? 이게 준공후 미분양이 그렇게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분양이 발생한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청약홈에서 분양을 하고 네. 정당 계약일로부터 3일 후까지 계약이 끝나잖아요. 네. 그 뒤가 이제 미분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아파트를 짓는 기간 예를 들어 3년이라고 치면 그 3년 기간 동안에 미분양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미분양이었다가 3년이 지나야 중공후 준공후 미분양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넘어간다는 말은 시장의 침체기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준공후 미분양이 이제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상황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준공후 미분양이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시장이 하락하는 어떤 초입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준공후 미분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분양이 지금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전국의 미분양 현황이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굉장히 적어요. 도시 전체의 사이즈에 비해서 현재 뭐 996세대 네. 그 정도 있고 준공후 미분양도 한 340세대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은 편이고요. 강원도가 한 3,500세대. 대구가 제일 문제가 되죠. 13,000세대. 13,000세대가 넘어가네요. 준공후가 아직은 대구도 적어요. 근데 이제 저게 조금 더 시간을 끌면 준공후 미분양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구 상황이 그쯤이 바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경기도가 지금 한 8,000세대 정도 됩니다. 울산이 한 4,200세대, 네. 경남이 4,700세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 그리고 이제 뭐 광주 이런 곳들이 미분양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이외 지역에서 골고루 지금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미분양이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태죠. 네. 경기도랑 경북 쪽은 그리고 대구 쪽은 좀 많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8천인 세대라고 하지만 워낙 인구도 많으니까. 그렇죠. 도시 규모에 규모도 비해서는 크니까. 뭐 대구보다 대구의 뭐 대구보다 훨씬 크죠. 네. 3배? 예, 그 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건데 경기도는 뭐 저 정도면 이라고 네. 생각이 들 거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00세대인데 경북의 9,000세대면 이제 작은 숫자는 아닌 거죠. 그 지자체에서도 중공 인가를 해줄 때, 인허가를 해줄 때 네. 이렇게 미분양 지수를 좀 고려해가면서 이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또는 공부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대구에서 뭐 더 네. 이상 허가를 안 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본주의고 민주주의고 네. 돈을 벌겠다고 기업이 뭘 하는데
그걸 이제 관에서 나서가지고 하지 마.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고, 이게 건설 시장의 일반적인 사이클이에요.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축적이 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네. 그 뒤에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네. 이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죠. 경기가 활성화되는 요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수급장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제 현물, 내가 집이 필요해서, 네.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필요해서 이제 저런 네.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걸로 이제 건설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 뒤에는 이제 분양 물량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 멈춰있던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향시장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게 공급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상태가 돼요. 이 2차를 이제 유동성장이라고 봐요. 네. 1차하고 2차하고를 구분해서 보는데, 1차는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요 시기에는 뭐 빌라 같은 것들도 지어서 분양하면 엄청 잘 팔려요. 네. 다 짓기도 전에 다 팔려요. 그런데 뒤로 넘어오면 네. 이건 이제 주로 권리가 많이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분양권, 네. 입주권. 막판으로 넘어가면 이제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재개발 후보지에 뭐 이렇게 뭐 땅 이런 것들도 이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유동성 장에서는 네. 이제 정말로 이제 가격이 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게 실제 입주 물량으로 바뀌게 되면 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전세 가격에 영향이 미치게 되죠.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네. 그럼 이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매매 가격에 영향이 와서 후퇴 시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요게 외부의 어떤 변수 없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럼 이미 이 안에서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있고 공급이 많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네. 앞에 이제 건설사가 이런 어떤 공급 물량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처음에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삼성물산이 이제 거의 한 10년 전에 사업 접어요. 뭐 이러면서 레미안 이제 저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한 이만큼 왔어요. 너무 좋아졌죠.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막 재개발 네. 옆에서 이걸 해가지고 이만큼 돈 버는 걸 봤는데, 시장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무조건 토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토지를,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민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뭐 택지가 됐건, 내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가 내가 이거 오늘 가서 사가지고 내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선행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벌려요. 다 벌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거죠. 건설사 자체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 사업장을 할 거야 안 할 거라는 걸 경쟁사에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반복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네요. 네. 그렇죠? 네. 미분양이 이제 더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요거 보면서 추가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인허가 물량을 굉장히 늦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했어요. 그 전부터 이제 인허가를 계속 넣어달라고 요청이 많았는데, 네. 한참 있다가 한 1년 정도 미루다가 그걸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인허가를 가지고 5년 뒤에 입주 물량을 뭐 이렇게 보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인허가 물량과 실제 공급되는 물량은 다를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3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 돼요. 근데 착공계가 들어온 거면 어차피 이제 분양을 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인허가만 있으면 3년 안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경기가 별로 안 좋거나, 자금이 좀 이렇게 안 좋거나 하면 스톱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그 인허가 물량으로 이게 나중에 입주 물량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보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기본적인 사이클들이 있고, 네. 저것 때문에 미리 인허가를 많이 받아놓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건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처럼 미분양이 증가하는 시장이겠죠. 또는 나중에 되면 미분양이 감소하는 시장도 생길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럴 때 그냥 개인이라고 할게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이라면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기다리는 거죠. 네. 이게 미분양이 어느 시점까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자, 감소하는 거가 판단이 들면, 미분양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들면, 네. 그 동네 부동산을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분양이 돼 있는 분양권 상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준공 후 미분양이 돼 있는 상태거나, 뭐 아니면 입주권 상태거나, 뭐 어떤 것들이라도, 특히 분양권이
밖에 내용이 잘 노출이 안 돼요. 아, 실제로 어떤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뭐 네. 어떻게 이제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잠겨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 동네에서 이제 분양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할인 분양이 이야기가 나올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 급매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미 분양을 받았는데 뭐 회복하겠지 했는데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게 규제로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싸게 받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는 어떤 물건들이 현재 미분양이 발생을 했고 이게 늘어나고 있구나를 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 미분양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현장에 가서 어떤 이유로 이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현장 가서, 그러니까 네. 통계상으로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으로 보니까 미분양이 갑자기 쫙 빠졌어요. 알고 보니까 법인 간에 이 통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 통거래라고 한다면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법인이 한꺼번에 다 떠가는 거예요. 한꺼번에요? 네. 그러니까 뭐 100개씩 이렇게 떠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안에 일들이 분양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금 줄어든다? 그럼 이제 미리 가격이랑 위치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게 왜 빠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실수요가 붙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네. 예, 나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투자자의 입장이었는데 실수요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실수요자도 대응은 동일하다고 봐요. 동일하게 봐야 될까요? 네네. 네. 이게 어차피 내가 이거를 지금 분양권 상태나 아니면 준공후 미분양 상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좋은 타이밍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좋은 물건을 사면 당연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돈을 다 벌 거야. 아니에요. 테슬라를 산다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주식은 맞지만 네.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좋은 때에 사야 되는 거죠. 좋은 시기에. 네, 좋은 시기에 사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기에 당연히 뭐 공격적으로 뭘 매입하는 거는 피해야 될 일인 거고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래량이라든지 시장 강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매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미리 체크를 해놔야 되고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을 때 어떤 이유로 이게 감소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따라서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